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만난 남친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친은 소위 말하는 노는 아이, 양아치였어요. 아직까지도 본인 말로는 자기는 누굴 괴롭힌 적은 없다지만 자기 친구들은 할 짓 다 했겠죠. 저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짓을 하고 지냈는지 저는 모르기도 하고요. 저는 교실에서 조용한 축에 속하던 아이였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으며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답답히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칙도 지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남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쉬는 시간이면 담탄이, 게임, 야한 이야기를 껄렁대며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좋다며 저를 줄줄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양아치 같은 애들은 정말 싫어한다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 애를 시원하게 쳐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친은 공부를 시작하고 양아치 친구들도 모두 끊어내며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에는 그냥 나랑 만날래? 나 너 좋아해 하며 가볍게 저를 따라다녔다면 차인 후에는 시험 범위를 묻거나 어려운 수학 내용을 질문하는 식으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솔직히 저도 조금씩 호감을 느꼈어요. 남친이 조금 잘생긴 편이기도 했거든요. 한 반년쯤 지금 남친이 절 따라다니는 걸 보다 결국 고백을 받아주었죠. 반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노력해 함께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했어요. 학교는 달랐지만 학교 간 거리가 가까웠고 둘 다 기숙사에 거주해 자주 만나서 놀곤 했어요. 자취를 하지 않고 기숙사를 선택한 이유는 둘 중 한 명이 자취를 하면 동거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튼 거의 매일같이 만나 함께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며 대학 생활을 성실히 보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날이면 남친은 어떤 일을 하는 중이건 절 데리러 왔고 피곤하다 이야기하면 커피 한 캔을 뽑아 제게 달려왔어요. 정말 예쁘게 연애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남친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갔고 저는 남친의 군대 2년을 기다리는 동안 휴학해 알바나 자격증 등을 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함께 복학해 취업했고요. 굳이 그렇게 시기를 맞출 생각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휴학하고 졸업하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너희 아직까지 그렇게 이쁘게 만나냐며 놀라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남친에게 저를 만나 사람 된 거라고 평생 떠받들며 살라는 이야기도 종종 했습니다. 전 당연히 저희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오래 만나기도 했고 남친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를 위해 주었거든요. 남친도 늘 우리 같이 살면, 우리 결혼하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아직 연애 중인 관계였지만 서로의 부모님 생신도 챙기고 명절에는 연락도 드리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학창시절 남자친구가 엇나간 사실을 알지 못하셨고 그냥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제가 도와줘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보내준 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굳이 정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친이 노는 아이였다, 양아치였다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 흉을 자기 가족한테 해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취업을 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저와는 달리 남친은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남친이 독립을 시작한 이후 조금 빡빡하게 통금을 관리하셨고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가는 건 안 될 일이라 계속 이야기하셔서 자연스럽게 남친의 집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친 쪽 부모님도 여자친구인 제가 남친 집에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고. 아무리 결혼할 것이라지만 지금은 너무 어리니 서로 조심하라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남친도 집으로 절 딱히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갔습니다. 저와 남친의 나이가 30줄에 가까워지자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들은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남친과의 데이트 중에서도 대부분 대화 주제가 결혼이 되었어요.
각자 모은 돈이나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 생각보다 맞춰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남친의 배려에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어느 날은 대화가 길어져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어 새벽쯤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남친 집이 있어 방을 잡기도 애매해 집들이를 제외하곤 정말 오랜만에 남친 집으로 향했어요. 투룸인 남친의 집은 침실과 손님방, 거실로 구성되었는데 손님방은 잠겨 있었고 남친은 거긴 창고처럼 써 더럽다며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여기저기 집 구경을 하다가 손님방에서 나는 달그락 소리에 문 가까이로 향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거실로 향했어요. 씻고 나온 남친과 그냥저냥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조금 이르게 남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어요. 그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우편함을 잘 확인하지 않고 한 번에 우편물을 모두 꺼내 버리는 편인데 그날따라 하얀 편지, 봉투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찍 뜯어 내용을 보니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반으로 접힌 사진,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접혀있는 사진을 펼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친과 고교 시절 남친과 함께 놀던 양아치 친구들이 모두 벗은 상태로 한 여자와 관계를 하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았어요. 사진 속의 남친은 최근 모습과 유사했거든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봉투 안에 사진과 포스트잇을 다시 넣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남친에게 오는 모든 전화와 카톡을 일십 거절하였고 포스트잇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니 어디냐 물었고 카페 위치를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진 속 여자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하던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저와는 3년 내내 다른 반이어서 접점이 없었죠. 사실 공부만 했기에 학교 소문에는 눈과 귀가 어두웠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제 앞에 앉아 잠시 침묵하더니 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본인은 왕따를 당했으며 단순한 왕따가 아닌 집단 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제 남친이었고요. 체육관 창고, 보건실, 남자 화장실,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무분별한 성폭행을 당했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걸레라 불리며 여기저기를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제 남친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교내에서는 본인에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방과 후에는 쌓인 것을 풀어야 한다며 차마 이해하기 못할 짓들을 끊임없이 해댔고 대학에 가서도 꾸준히 이런 짓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 일을 말하기 쪽팔리고 그냥 죽어버릴까 다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관계에 피임 도구를 착용했고 그 무리의 자취방을 돌려가며 장소를 사용했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엔 증거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과의 관계 중 사용한 피임기구가 찢어졌고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고소를 할 것이라 하더군요. 사진은 모두 폴라로이드만 찍고 업로드하지 않고 바로 태우는데 몰래 나오며 한 장을 가져와 제게 건넨 것이라고 했고요. 어젯밤 달그락 소리도 본인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강금 플레이인지 뭔지를 한다는 핑계로 방에 가둬져 있었다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할 것인데 관련도 없는 제가 엮일까 미리 이야기를 한 거라며 그런 쓰레기는 미리 버리라고 본인은 이미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났으니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남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힌 남친과 그 무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이야기하며 순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뒤에서 친구들과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손이 벌벌 떨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제 비위를 맞춰가며 굳이 노력을 하면서요?
저는 그 길로 남친의 집으로 찾아가 남친의 뺨을 후려친 뒤 초음파 사진과 관계 사진을 던졌습니다. 남친은 아니 그 새끼는 바닥에 던져진 사진을 주워들며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냥 만난 거냐고 눈을 뒤집고 화를 내더군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변한 줄 알았어요. 한결같이 보이던 그 모습에 정말 사람이 변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척 했던 거였어요. 화를 낸 이후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와의 관계 동영상도 하나도 빠짐없이 찍어뒀으니 인생 말아먹기 싫으면 조용히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전화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 새끼는 제 휴대폰을 던져 부쉈고 저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발길질과 주먹질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학창시절부터 대학시절, 사회초년생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의 실태를 두 눈으로 겪고 몸으로 받으니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저를 폭행하고 있는 그 새끼를 끌고 제게서 떨어뜨려 바로 연에게 갔습니다. 실시간으로 폭행을 하던 장면을 보였으니 오히려 진행이 빨랐네요. 저는 질술서를 작성하려 경찰서로 향했고 그 새끼는 유치장에 박혀 제게 눈을 부라리며 죽기 싫으면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라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피해를 당했던 그 동창에게 우선 전화를 했고 들은 내용과 전남친이 이야기했던 내용 모두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이 경찰서로 들어와 모든 내용을 진술했고요. 진술서 작성은 한 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꽤 경찰서를 자주 들러가야 했습니다. 증언과 진술을 몇 번 반복하고 꽤 귀찮은 과정을 거쳐 제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더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했고요. 다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저와 한 관계 영상은 전남친의 노트북에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손님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각도별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 모두 USB에 보관되어 있었고요. 넘치는 증거에 굳이 찾아볼 것도 없었네요. 전남친과 그 친구들, 동창과의 관계는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업로드도 되어 있었어요. 돈을 받고 일부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었다네요. 중범죄인 만큼 그 무리들은 형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술과 고소의 과정에서 전남친과 대학 동기, 회사 사람들, 가족 등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제 주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저를 안쓰러워했지만 저는 결혼 전 모든 일이 밝혀져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셨고 전남친의 부모님은 피해자인 동창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는들 그 친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당했는데 뒤늦게 사실을 알고 배신과 뒤통수를 맞은 저는 용서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엿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말이에요. 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테지만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아마 영영 못 믿을 것 같네요.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착한 척, 변한 척 연기하며 제 주변을 지켰던 전남친 때문에요. 뭐 결국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며 마땅한 처벌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